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C언어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C언어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학습 목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습을 조금만 할 거예요. 빨리 끝나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마 오늘 제일 짧게 끝날 수 있는 파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타입 내용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미리 배워볼 겁니다. 오늘 기본 입력 그리고 출력 방식을 이해하려면은 이것들을 양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요. 과거와 미래의 개념이. 근데 이거 두 개를 그래도 어떻게든 좀 섞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미리 보기 느낌으로 포인터 개념이 살짝 나온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컴퓨터 메모리에 그것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썬 튜터 사이트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터미널로 입력했을 때 출력하는 예제들을 실습을 할 건데, 이것들을 오늘 숫자형과 문자를 배워볼 거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문자열, 그래서 여러 문장을 받을 수 있는 형태도 배울 건데,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이 입력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예제 말고도 이거는 어떻게 입력받으면 좋을까, 간단한 프로그램도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스스로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학습한 개념에 우리가 변수가 있었죠. 어떤 거였죠? 데이터를 만드는 건 쉬운데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고, 이 컴퓨터는 내가 지금 15라고 쓴 게 글자인지 숫자인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대놓고 넣어줘야 된다. 근데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동으로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C 언어에서는 정적 타입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일단은 내가 이 데이터 타입이 15라고 하는 데이터가 어떠한 타입인지를 지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C 언어에서는 오른쪽에 세미콜론까지 붙여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받는 스캔F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 입력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한 함수는 아니에요. 유일하진 않습니다. fget 이런 함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은 파일 처리할 때 좀 배워볼 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프로그램 많이 쓰면서 많이 쓸 함수는 scanf입니다. 그래서 대표 입력 함수라고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특별하지 않죠. 변수 생성을 했는데 값이 아직 없는 상태고, 두 번째 줄은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scanf는 이제 입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것도 실습으로 해볼 거고요. 자, 3강에서 학습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프린트 F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이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포맷 코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썼던 게 이제 int, 그 다음에 맨 윗줄에 char, 캐릭터, 차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포맷 코드, 프린트 F에서만 썼던 포맷 코드 방식은 아니에요. 스캔 F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포맷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형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포맷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받아올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자를 받을 때는 %C, 숫자를 받을 때는 %t.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도 입력을 한 그 글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맷, 형식도 스캔F 할 때 잠깐 봤던 이 %t. 내가 지금 숫자를 입력해 줄 거야 라고 %d로 표시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캔F를 지금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AND 표시, 이걸 N 표시라고 하는데 AND 표시하고 변수명을 적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이 살짝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크기, 데이터 타입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int는 4바이트, 그 다음에 캐릭터는 한 글자당 1바이트다 라고 일단은 알아두고 갑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t는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214 여기에서 214748 여기 범위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다. 스캔F로 할 때도
동일하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아까 말했던 이 AND 표시 변수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변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 변수는 사실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주소를 따라가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컴퓨터 메모리에서. 자, 그런데 보통 그냥 변수를 쓰면은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주소값에 저장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불러올 때 보통 변수의 주소값을 불러오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18살이다 라고 하면은 이 18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한 값, 그러니까 나이를 불러올 때 18살 값이라는 것을 갖고 오지 18살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 뭐 0x 뭐뭐뭐뭐뭐뭐뭐 이런 식의 주소를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주소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canf 할 때는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좀 구분을 짓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입력한 값을 여기 주소에다가 넣어달라. 이거는 지금 이 코드까지만 했으면은 변수 age에 int형인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둔 거죠. 공간을 만들어 뒀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냥 대놓고 3이라고 적었으면은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age는 3 이렇게 입력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요. 주소값 알아서 들어가는데 sca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력한 값을 가지고 어디 주소에다가 넣어라 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주소값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언어를 경험하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럴 거예요. 왜 사용자 입력받을 때도 그냥 변수명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C 언어가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때 개념으로는 일단 이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됩니다. int age라고 하는 게 선언이 됐을 때 이 4바이트라고 했죠. 한 비트가 지금 8개, 즉 이게 1바이트거든요. 한 줄에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이 공간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것은 여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서 데이터가 몇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러면은 int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총 32칸 4바이트를 쓰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를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네, 포인터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손가락으로 가리켜보죠. 자, 여기 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손목보호대가 있습니다. 자, 귀여운 손목보호대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손목보호대다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가리켜 볼게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제 손가락 끝에 뭐가 있는 거죠? 이 고양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양이는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포인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인터는 자,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뭐죠? 주소죠. 이것이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변수는 이 정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녀석. 그래서 이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데이터가 있더라 라고 하는 가리키는 용도로 포인터,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age에서 포인터, 여기 주소값을 가지고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만큼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변수로만 프린트를 하거나 하면은 값이 갖고 와지니까 여기에 주소값을 갖고 오고 싶어요. 프린트를 해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AND를 쓴다라는 거죠. AND 변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출력이 가능하는데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를 대놓고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때 하나씩 입력받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양한 변수를 선언해놓고 한 번에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광물의 순도와 금액을 한 번에 받을 때, 단가를 입력받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포맷 코드로 이것은 소수형으로 받을 거고 이것도 소수형으로 받을 건데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나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을 할 거야 라고 포맷을 정해두면은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저장을 각각 시킬 거야
라는 식으로 n개를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볼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풋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 샵 include 스탠다드 IO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 main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부터 잡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아까 PPT에 나왔던 예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라고 하는 변수, 근데 int형으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f라고 해서 당신의 나이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anf 하고 %d 해서 각각의 값을 입력받도록 이렇게 주소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입력받는 데이터 포맷을 입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난 숫자 하나만 입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이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값으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자, 여기 세미콜론이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지금은 뭐 이렇게 당신의 나이는 여기까지가 5번째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scanf라고 하는 함수는 대기해요. 어떤 걸 대기하냐?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그래서 한 10살이라고 하겠습니다. 10살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네, 끝난 거예요. 잘 입력이 된 거예요. 근데 제대로 값이 입력이 됐는지는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print f 하고 당신의 나이는 %d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적어야 되죠? 변수의 명,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똑같이 10살이라고 입력했을 때 당신의 나이는 1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scanf 안 하고 이것을 주석 처리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을 안 했으니까 age 변수에 값이 들어가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에러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에러는 안 납니다. 자, 실행을 해보죠. 하면은 당신의 나이는 0살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0살이니까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네,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일단 프린트는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건데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됐었는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포인터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떠한 임의값으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컴퓨터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은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컴퓨터에 저장되도록 우리가 하드디스크 이런 데다 저장하는 용도로는 따로 메모리 공간을 두고 있고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스택이라는 공간 또는 힙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임시적으로 막 쓸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다음에 거기에서 썼다가 지웠다가 합니다. 네. 임시적으로만 간단하게 사용하는 약간 낙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쓰레기 값에 대해서는 네, 이전에서도 실습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안전하게 할 거면은 이렇게 초기화를 꼭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입력을 받도록, 당신의 나이는 하고 물어보고 스캔F를 하고 엔터를 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린트를 하게끔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역설시 n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놓고 다음 예제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뭐 간단한 계산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촬영 당시가 2023년이니까 23년에서 나이를 빼면은 지금 출생 연도가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출생 연도는 %d 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만 나이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자, 10살입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출생연도가 2013년도인가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네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 그래서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F 하고 이 포인터 그리고 주소값을 사용할 때는 포맷 코드를 어떤 걸 쓰냐면 %P라고 하는 녀석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D죠. 네, %D 그리고 이거를 한 줄로 그냥 합시다. 네, %D랑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엔터를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자, 하나는 제가 말했죠. 주소라고 했습니다. 주소. 그 다음에 이거는 값이 불러와질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10살 하면 이렇게 뭐 00000 C50 6D FFC 38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적으로 쓰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이 서로 컴퓨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파이썬 튜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튜터에서 붙여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천천히 찾아가 보면은 변수 age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줄이 이제 실행을 해서 당신의 나이는 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원래라면은 이제 입력을 하겠죠, 사용자가. 근데 지금 이 모드에서는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이는 0살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값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23년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출생연도 프린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주소값이랑 변수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오는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show memory address로 한번 바꿔보면은 지금 0xFFF 이렇게 지금 값이 나오는 게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값은 0이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바이트 레벨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총 4바이트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가져올 때는 그냥 이 변수번 갖고 오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어떤 값인지를 갖고 오는데, 이 scanf를 통해서 입력을 할 때는 여기 주소값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주소값을 우리가 외울 수가 없으니까 변수를 이용해서 이 주소값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 표시, 이 %를 붙여서 변수를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주소값이 나오고, 이 주소값을 이용해서 이 age의 주소값이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입력한 10이라고 입력하면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덮어 씌워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C 언어를 하면서 알면 좋다 라고 지금 시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금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개념이 그렇게 유의한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C 언어를 배울 때 장점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금 나왔던 개념을 모르는 거는 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은 4번째 시간이고 입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나중에 한번 다 정주행을 하고 다시 돌려볼 때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로 이번에는 소수형을 다 받아볼게요. 자, include 스탠다드 IO 똑같이 쓸 거고요. int main 하고 중괄호 하고 return 제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형 받을 때 더블로 해도 되고 플러스 써도 되는데 둘 다 해보죠. 그래서 일단은 미네랄의 순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카멜 케이스, 저희가 약속한 대로 변수명은 카멜 케이스로 좀 하려고 하고요. 카멜 케이스는 뭐였냐면 낙타처럼 그 단어마다 이렇게 대문자를 넣는 거였죠. 그래서 printf 해당 광물의 순도는 나중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아두이노일 때는 수정할 각도는
해가지고 뭐 90도로 수정한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입력받을 수 있겠죠. 아이고, 제가 오늘은 세미콜론을 자주 빼먹네요. %D가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포맷 코드, 이 플롯의 소수형은 %F였죠. 그래서 %F 하고 이것에 저장할 변수값을 넣는데, 이 변수를 넣는 게 아니라, 변수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변수의 주소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를 붙여줍니다. 자, 더블도 한번 해볼게요. 더블에서 미네랄, 이번에는 프라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이스 printf 해당 보물, 광물의 가치죠. 얼마, 이렇게 반말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anf를 하는데, 자, 더블을 할 때는 뭐 써야 될까요? 포맷 코드를 2, 3, 4, 5 5초 안에 생각하시면은 복습을 제대로 하신 거고요. 안 하셨다면은 네, 다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고 주소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코드가 일단은 입력이 된 건데, 이거는 안전한 프로그래밍은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은 네, 초기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0을 넣어주는 게 가장 무난하거나, 아니면은 없어야 될 값, 불가능한 값들을 넣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다 라고 했는데 0원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0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마이너스 값, 이런 식이면은 좀 이상한 값이라고 인정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값으로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난한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난한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한번 printf를 해보죠. 순도 %F의 금액은 %LF입니다.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좀 광물이라고 할겠습니다. 광물 하고, 지금 %F와 %LF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네, 순도와 가격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순도 50의 광물의 가격이 2,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네, 순도 50.0000의 광물 금액은 뭐 이렇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들어갔었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 소수점을 조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죠. 소수점을 한 2자리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네, 2자리까지 나왔죠. 이 F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한번 똑같이 해보죠. 여기는 0.1로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위치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네, 그냥 대놓고 VS 코드 쓰면은 이렇게 티가 나죠.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에 뭐 222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딱 한 자리로 끊기죠. 네,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만 입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네, 글자를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라고 해봤자 한 글자만 입력을 받을 거지만요. 그래서 간단한 코드는 이제는 갖고 온 다음에 여기만 비워놓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하나를 받을 거고요. 네, 문자 하나를 입력 받을 거니까 printf 문자 하나 입력,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anf를 해야 되겠죠. scanf를 하는데 이번에는 글자를 받을 거기 때문에 %C고요. 그 다음에 네, 이 변수, 캐릭터 변수에다가 받을 건데 여기에 주소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AND 표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rintf 해서 입력한 문자가 무엇인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로 입력을 받겠죠. 지금 여기에서 쓴 게 그대로 여기에서 나온다. 네, 거의 다 동일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엔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해서 지금 이 변수 값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들어가고, 입력을 할 때는 네, 주소 값으로 입력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제가 A를 입력을 하게 되면 A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너무 사실 실용성이 없죠. 그래서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요. 미리 보기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링 미리 보기를 할 건데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를 이렇게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거를 문자열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스트링은 문자열,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 하나는 문자죠. 문자.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개 나열한다 라고 해서 문자열이라고 하고, 이것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배울 배열이라고 하는 표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대괄호를 좀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드를 좀 보고 이 코드는 나중에 더 정확하게 이해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이름을 입력받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최대한 뭐 길어봤자 30자보다는 적겠죠. 30자도 좀 길긴 한데, 그래서 30자 정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둘 거예요. 자, 문자는 1바이트였죠. 네, 문자는 아까 1바이트씩 사용한다라고 아까 표에서 봤었습니다. 지난 시간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0바이트를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공간을 아까 그 메모리 공간 여기죠. 요거 네. 그러면 30줄, 꽤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컴퓨터 용량이 우리가 많아져가지고요. 그래서 30바이트 정도면은 무난무난한데, 그래도 이름 저장할 때 30바이트면 좀 아깝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용을 해보죠. 프린트 F에서 이름 입력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받고, 이번에는 스캔 F로 하는데 이제 %s를 씁니다. 이때는 스트링이니까요. 하고 한번 당신의 이름은 해가지고, 당신의 이름은 %s입니다. 포맷 코드도 새롭게 나왔죠. %s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큰 글씨를 입력을 받을 때, 긴 글씨를 입력받을 거를 그래도 한 번은 실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예제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문자를 하나 입력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스펜서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상하게 돼버렸죠. S 하나만 입력받고 펜서라고 하는 입력은 여기서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C는 하나만 글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다음에 이 스캔F를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이 펜서라고 하는 입력값이 아직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입력을 이미 했네? 아직 남아있네? 입력값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남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펜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펜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을 버퍼에 아직 값이 남아있다라고 한 거죠. 버퍼에 스펜서가 입력받았는데 S만 버퍼에서 빠졌고 펜서가 아직 버퍼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스캔 F를 읽어올 때 펜서가 들어갔다, 버퍼에 남아있어서 그렇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버퍼를 나중에는 좀 안전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 13주차 때 문자를 정확하게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퍼를 비워주는 코드를 간단하게 쓰고 하게 되는데, 위치를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아까 그냥 펜서로 넘어갔던 게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스펜서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당신의 이름은 스펜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드 자체는 어차피 13주차 때 배울 거니까 일단은 무시를 하고, 간단하게 글자 하나 입력받고, 정말 여기에서 주어진 대로 한 글자만 입력받을 거야, 여러 개 입력해도 돼 라고 하는 형식으로만 제대로 입력해준다면 무리 없이 잘 실행이 되는 코드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 건데요. 지금은 하나의 변수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한 번에 여러 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멀티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multiple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은 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 폼은 복사를 한 다음에 갖고 오도록 할 거고요. 어떤 거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미 두 가지의 값을 받는 예제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고, 좀 줄을 맞추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변수 값이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해당 광물에
순도와 금액은 하고 두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입력을 받을지에 대해서 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소수로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더블형에 맞는 소수형으로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할 거다라는 예시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주소값, 이렇게 입력 받았을 때 첫 번째 입력값,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네랄 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네랄의 가격에 대해서 받을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소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도와 금액을 확인해 보죠. 이 코드는 아까 전에 여기서 썼으니까 이거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순도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000원입니다. 하면은 잘 나오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만 입력하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죠? 그래서 22.2 하고 엔터를 쳐보니 지금 또 한번 입력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됩니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띄어쓰기가요. 이 띄어쓰기가 공백이면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한 거냐면 22.2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엔터잖아요. 그러면은 엔터를 여기로 지금 취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엔터를 치게 되면은 계속 공백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형식의 포맷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그제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딩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입력과 출력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대표 입출력 방식인 스캔F와 프린트F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대표 입출력 함수라고 했던 것은 fget, fput 같은 다른 함수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쓸 거는 이 scanf와 printf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표현을 했었다. 그 다음에 scanf를 할 때는 변수의 주소값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지금 %를 넣어줬고 엔드 표시, %, 그 다음에 그냥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썼듯이 이렇게 변수값을 넣어줬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값을 넣을 때는 그냥 age는 3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scanf를 통해서 어떠한 값을 넣어줄 때는 이 %, 그냥 age를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보통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안 씁니다. 그런데 scanf, 우리 C 언어는 주소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언어다 보니 이런 식의 사용 방법, 그리고 C 언어가 꽤 예전에 만들어진 언어다 보니까 이런 편의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 친화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좀 컴퓨터에 가까운 언어라서 이런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C 언어를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내용은 중요하긴 한데 사실 밥 먹듯이 하니까 자동으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